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게스트 바리스타 진행하고 있는 바리스타 김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르크 쇼룸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르크 브랜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송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베르크의 김석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저희 회사 운영 그리고 B2B 저희 납품처 멤버들하고 소통하고 저희 고객들 소매 고객들하고도 얘기 많이 나누고 있고요. 네, 네, 베르크 로스터스에서 커피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동입니다. 베르크가 어떻게 그런 공간들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런 히스토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모이게 된 게 이제 박현동 대표가 이제 저희를 이제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2017년 7월쯤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커피 사업이나 이제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여러 명 이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맥주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광안리에서 광안리 아니라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네, 거기서 약간 좀 고급 맥주. 네. 고급 맥주. 처음 딱 꼬시려고 하니까 고급 맥주가 필요했다. 그렇죠. 그때 그리고 처음 딱 술 먹은 자리에 어. 둘이서 사적으로. 어. 그래서 이제 현동이 또 약간 진지하고 약간 그런 쪽으로는 이제 열정적이니까 이제 그런 사업 이야기를 들어서 아 이거는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미 그때는 이제 송찬희 대표님도 동참을 하기로 했었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준비해보자 하겠다 하고 나서 이제 세 명이 이제 모이니까 이제 회계나 운영 쪽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동이가 그런 사람이 있다 해서 만났는데 석봉 대표님 처음에 통치 보고 그분이 회계 이런 거 처음에 약간 의심했거든. 의심할 만하지. 네, 누구라도. 네, 와가지고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만나서 이제 하기로 한 게 2017년 한 10월 17년 10월. 그때 이제 여기서 그럼 진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각자 하던 일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시기를 남겨두고 각자 일을 하면서 이제 거의 6시 이후에 저녁에 시간이 될 경우에 이제 제 사무실에 모여서 계속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일도 하고 원래 인테리어 하던 그 사무실? 네,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다 같이 밥도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방향성도 정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베르크라는 이름, 이거는 어떤 뜻으로 지었나요? 사실 베르크가 독일어이기도 하고 1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왜 이것을 1이라고 베르크라고 지었는지. 저희가 4명이 모여서 회사 이름을 정해야 하는데 각자 생각을 좀 해보자 해서 리스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일단 제가 독일어 전공이기도 하고. 진짜요? 네. 독일어 전공이었어요? 네, 독일어 전공이고 좀 베를린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제 독일어로 된 단어를 여러 개를 쭉 좀 적어 보다가 이제 이게 의미도 괜찮고 발음도 괜찮고 그래서 선택하게 됐어요. 저희가 4명이 대표로 시작을 하는 거에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제 더하기 4개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로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주 컬러랑 이제 폰트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제 로고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쁘다. 저의 큰 역시. 그림입니다. 큰 그림. 역시 송찬이. 역시 동찬이. 저희가 오픈 1.0 때 이제 디자이너들, 그 신진 디자이너들 두 분이랑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맞아요. 전수민 디자이너랑 공간은 김기석 디자이너랑 했는데 2.0 때도 이제 서로가 더 성장을 해서 다시 한번 협업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1.0 때는 좀 뭐 파격적인 공간, 없던 새로운 공간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면 2.0 때는 자재들도 시작해서 조금 더 성숙된 느낌을 보여주자.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고객들이 이제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조금 더 넣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 면이나 그런 파격성에서는 조금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대로는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고객층이 좀 소비자층이 좀 더 넓어졌어요. 넓어졌어요? 그전에는 이제 지하에 있고 좀 강렬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 위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동네 주민분들도 지하에 있을 때는 뭘 하는지 몰라서 못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편안한 이제 분위기로 되다 보니까 주민들분도 이제 3년 만에 방문해 주시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아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분의 대표가 각자 맡은 영역이 있고 그리고 각자 맡은 영역에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균형감을 지금 유지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균형감을 네 분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게 되는데 그런 것을 균형감 유지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우길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4년간 굉장히 좋은 균형을 잘 이루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비법이 있나요? 로스팅이나 커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현동 대표 쪽 의견이 조금 더 힘이 많이 실리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이나 사업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석봉 대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쇼룸 운영이나 뭐 바리스타들 관련해서는 상용 대표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4명이 동의하에 진행이 모든 일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분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그 다음에 전문 분야에서 파트를 맡고 있는 분의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하면서 기울이면서 이렇게 의견을 해나가는 거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네 분하고 사실 베르크가 네 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분 플러스 함께하는 우리 구성원들 함께하는 동료들이 이제 많이 회사가 되었는데 동료들과의 의견 조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 베르크만의 문화가 또 있을까요? 이제 서로 타 이제 부서의 직원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터치를 안 해요. 이제 뭐 현동 대표나 다른 부서장을 통해서 이제 뭐라 하거나 약간 지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는 존칭이 따로 없어요. 대표님 이런 거보다는 그냥 형, 동생, 또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이제 호칭을 정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편안해하네요. 저는 편안해하는 것 같은데 저쪽 친구들은 또 들어봐야겠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번 개발하면서 공유가 조금 남다르다는 걸 지금 느꼈잖아요. 그럼 이 공유를 하는 그 조직 문화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 공유를 통해서 무엇들을 그런 조직 문화 안에서 무엇을 공유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각 팀별로의 이제 대표 회의를 위한 그 대표 시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단위로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완료가 되었고 이 일을 할 거다라는 걸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각 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그래도 공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분기별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계획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것을 구성원들에게 좀 명확히 인지를 시켜야지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일에 좀 더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 모든 걸 공유를 하여서 이제 누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는지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커피가
스페셜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뭐 점수나 가격으로 구별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 프리미엄 커피도 있고 커머셜 커피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굳이 왜 스페셜티라는 등급의 그리고 분류의 커피를 선택을 한 건가요?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스페셜티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 커피가 우선은 깨끗함이거든요. 모난 게 없다는 거. 깨끗함. 네. 그래서 뭔가 미식경영으로 올라가는 정말 엄청 상위 1% 이하의 굉장히 고급 커피들도 있지만 유명농장, 뭐 게이샤라든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상위 등급의 커피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질이 깨끗함이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이제 프리미엄이나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이죠, 그게. 그래서 뭔가 다양한 향미, 특별한 향미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새로움을 주는 것만이 스페셜티가 아니고 먹었을 때 누구나 편하게 부담 없이 나쁜 점 없이 높아진 수준에서도 충분히 나쁜 점 찾을 수 없이 깨끗하게 먹을 수 있다면은 저희가 스페셜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르크가 이렇게 그 커피를 만들어낼 때 방향성 혹은 커피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나는 내 자식 같고 그래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니까 이제 내 새끼 베이비 말도 안 네. 듣고 하는 게가 이제 내 자식 같다라는 의미구나. 네. 사랑스럽다가 아니었어. 네. 우리 말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공감이 됐어요 지금. 통 납품을 시작하고 염두에 두고 블렌딩을 만들 때는 오히려 좀 더 무난한 거 그리고 좀 배전도도 약간 높고 모난 맛이 없는 거 아메리카노 라떼 썼을 때도 그렇게 산미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안 되는 커피들을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좀 전략을 짤 때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를 이런 기준으로 정하고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베이비랑 블렌딩을 약간 중배전 정도의 고소하고 약간의 산미도 있는 정도로 해서 기성 블렌드 그걸만 썼었어요. 네. 그것만 납품하고 네. 반항도 좀 있긴 했었거든요. 산미가 세서 저희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죠. 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가서 알려드렸었죠. 저희가 세팅 가이드 이렇게 했는데 이 커피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좋은 커피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커피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소비자들의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소비자들 한께서 아까 반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산미가 없는 좋은 커피를 원하는 시장도 확실히 더 크게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있었죠. 이제 스페셜티로 가진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함이랑 좋은 단맛 그냥 산미가 많이 부각되지 않는 그런 블렌드를 이제는 해야겠다. 물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피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배전도 이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던가 그런 기준 안에서 이제 계속 유지는 하고 있고 캐릭터를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조금 누구나 대중적으로 먹어도 불특정 다수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블렌드로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하우스. 이제 아기가 집이 생겨서 하우스. 하우스. 아 그래서 하우스예요? 네. 약간 그런 의미로 네. 송찬희 대표님이 지어주시면은 역시 네. 또 찬이가 다 했구나. 네, 다 했어요. 어. 네. 그다음에 살짝 의미는 조금씩 같다고. 오케이. 네. 그래서 하우스. 알겠습니다. 로망이나 약간 꿈 같은 거였죠. 우리도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약간 나도 상영님 좀 알긴 아는데 한번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맞아. 밥 한 끼 먹었는데. 저희 막 얘기할 때 갖고 우리 한 번씩 좀 던져볼까? 우리도 하고 싶잖아 막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되면 좋지 당연히 좋지 해서 아무도 반대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네, 그래서 다행히 잘 얘기를 받아주셔가지고 이제 계속 커피를 하다 보면 게스트 바리스타라는 게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 커피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진화해 가는가를 계속 잘 봤거든요. 이제 찬희 대표 같은 경우에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계속 관심이 있던 부분이었고 저희가 저희 브랜드도 그런 걸 알리고 싶고 거기에다가 간혹 가다가 이제 브랜드끼리 만날 때 커피 외적인 것들끼리 만나서
뭔가 외부 다른 분야의 영향력을 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커피랑 관련된 어떤 컨텐츠나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베르크 로스터스 커피를 메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계속 함께 알리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커피 쪽에서는 뭐 다양한 뭐 머신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필터 업체라든지 생두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게스트 바리스타라는 거는 그쪽이랑 다르게 뭔가 하나의 문화 같은 영역으로 커피를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행사라고 느꼈어요. 그러면은 게스트 바리스타가 어떤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그 게스트 바리스타를 우리도 함께 하면서 무언가 보여주고 싶다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게스트 바리스타의 주제랑도 좀 연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처음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기획 단계부터 일과 삶의 심이라는 게 지금의 저희의 주제의 디테일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제 오프온이라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라고 저희가 다 같이 회의도 하고 얘기도 하긴 했었죠. 근데 그거를 소비자들이라던가 저희를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좀 난해하고 추상적이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서 지금의 댄스라는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 일할 때 즐기고 쉴 때 일할 때도 즐기고 쉴 때도 즐기고 삶도 즐기자라는 거에서 나온 단어고 뭐 하나를 저희들이 일을 대하는 방식도 굉장히 뭐 가볍고 재밌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그거를 춤으로 승화시킨다라고 해서 댄스라는 단어를 잡기도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좀 즐기는 모습들, 즐기는 모든 모습. 걸 커피도 즐기고, 삶도 즐기고, 일도 즐기고, 쉼도 즐기고 이 부분들을 좀 더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일이란 제가 일단 살아가게끔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까? 제가 일을 쉰 적이 좀 있었는데 그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뭔가 존재 이유라든지 가치라든지를 조금 발견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되게 일이라는 게 단순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네, 계속 잘 살고 밥도 먹고 다른 생활을 하려면 일을 통해서 유지가 가능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건 그거를 성과가 나오고 만들어내면서 그게 내 삶을 계속 좀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돼가는 것,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게 일할 때 제일 좀 즐거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이란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취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취미 생활을 잘 즐기려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에게 일은 이제 쉬기 위한 과정 중에 한 개고, 그러니까 제대로 쉬려면 제대로 일을 해야지 저도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 또 열심히 쉬고, 열심히 쉬었기 때문에 또 일을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베르크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전히 이제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거. 제가 또 이전에는 일에 좀 많이 함몰되어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경계가 많이 없었고 쉴 때도 일 생각을 떨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서 온전히 이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그때를 조금씩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이제 온전히 저한테 집중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쉼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요가 매트 같은 거 깔아놓고 누워서 뒤로 누워가지고 제가 요가를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 끝나면은
호흡이랑 같이 긴장 다 빼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비우고 숨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쉼이라고 많이 느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쉴 때 오히려 더 많이 움직여야 쉬는 것 같다고 느껴요. 이제 취미가 제가 하고 있는 게 휴대폰이랑 좀 많이 멀게끔 하는 이제 운동들이나 이런 스포츠를 즐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온전히 만약에 축구를 하면은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고 서핑을 타면 이제 파도에만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미를 웬만하면 꾸준히 나가려고 하는 편. 저는 그냥 생각의 전환이라고 저는 좀 생각의 환기. 어찌됐든 제가 일하는 공간하고 일하는 동안에는 뭔가의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계속 생각을 일정 부분으로 계속하고 거기에 따른 활동을 하지만 이제 쉴 때는 그거랑 최대한 조금 연관이 없는 식으로 생각을 조금 더 환기를 해요. 굳이 일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한계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시간 보냈을 때 조금 더 저의 마음에 여유가 더 생기는 게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취미란 한마디씩 다 들었는데 오늘 베르크 앤 레스트 이것을 주제로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정말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제 쉬러 가자 진짜. 일 다 했다 이제 쉬러 가자 쉬러 가자. 하하하 이제 가. 해운대. 이거. 해운대.